이번 2학기 수업은 글로벌 비교 노사 관계, 그리고 노동시장 사례 연구, 뭐 이렇게 수업을 맡게 됐는데요. 글로벌 비교 노사 관계는 그 글로벌 경영 전공 선택 과목이고, 그 다음에 경영정보대학원의 노동시장 사례 연구죠. 과목명들이 좀 긴데, 그 홈페이지나 뭐 채팅방에서 좀 줄여서 부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뭐 요즘 말 줄이는 게 유행인데 뭐 그런 것처럼 뭐 글비노, 뭐 노사연 뭐 이런 거 어떨까요? 좀 그렇죠. 그래서 글로벌 비교 노사 관계는 뭐 그냥 노사 관계 또는 비교 노사 관계 뭐 이렇게 하기로 하고요. 노동시장 사례 연구는 뭐 그냥 사례 연구라고 좀 하는 게 어떨까요? 네, 노사관계, 뭐 사례연구, 뭐 이렇게 하도록 하죠. 또 이 대학원의 경우에는 괄호 안에 이렇게 원자를 써서 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방학 중에 강의 계획서를 입력할 때만 해도 이 대면 수업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했는데요. 지난 1학기에 온라인 수업을 해보니까 엄청 힘들어요. 이 시설이나 장비가 좀 제대로 갖춰져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뭐 학교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상황도 아니니까, 뭐 계속 시행착오를 거치다가, 그죠? 겨우겨우 버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온라인 수업은 뭐 수업의 질도 문제겠지만, 네, 그 좀 형편없어 보이는 수준의 수업도 사실 준비하려면 꼬박 일주일을 다 잡아먹는데요. 그래서 수업만 매달리고 다른 건 할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2학기에는 그냥 오프라인으로 하자. 뭐 대면 수업을 해야겠다. 라고 했는데, 상황이 또 어떻게 또 이렇게 돼 버렸네요. 최근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 속도가 교회와 이 광복절 집회를 거치면서 뭐 갑작스럽게 또 증가하기 시작했죠. 당분간 이 대면 수업은 어렵고요. 현 상황에서는 이 온라인 수업으로 진행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일단 9월은 이 온라인 수업으로 진행을 하기로 했는데요. 10월의 경우도 이 추석 연휴와 이 중간 시험이 있기 때문에 어차피 온라인 수업으로 진행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대면 수업을 진행할지 말지는 이 중간 시험이 끝나고 그리고 나서 뭐 협의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에도 일단 대면 수업이나 온 오프라인 병행 수업이 아니라 온라인 수업으로 진행한다라고 말은 했는데요. 어찌됐든 이 대면 수업을 희망을 했지만 지금은 온라인 수업으로 진행을 해야 합니다. 그럼 이젠 이 온라인 수업을 어떻게 진행할지 이게 문제가 되겠죠. 네, 블랙보드인데요. 지금까지 저는 블랙보드를 그렇게 크게 활용하지 않았는데요. 지난 학기에 이 강의 평가에서 블랙보드를 쓰지 않고 유튜브를 이용해서 수업을 했다고 이렇게 항의하는 학생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왜 실시간 수업을 하지 않고 강의를 녹화해서 틀어줬느냐 하는 취지로 좀 이해가 되는데요. 온라인 수업을 하는 방법은 실시간으로 이 화상 강의를 통해서 수업을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수업 내용을 녹화를 해서 그 녹화한 영상을 내보낼 수도 있겠죠. 학교 방침은 그 수업은 좀 전면적인 온라인 수업이든 뭐 온 오프라인 병행 수업에서 이 온라인 수강을 하는 경우든 모두 그 실시간 온라인 중계 수업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좀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블랙보드에 뭐 콜라보레이트나 뭐 칼투라, 줌 같은 이 온라인 수업 툴이 좀 연계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이 실시간 강의보다
그 녹화 강의를 선호하는 의견이 좀 많았어요. 아무래도 그 온라인으로 실시간 중계하는 것보다는 미리 강의를 녹화를 해놓고 이 강의 동영상을 시청하는 게 나을 것 같죠. 지난 1학기에는 급작스럽게 이 온라인 수업이 결정되다 보니까 많이 우왕좌왕했던 것 같은데 이번 학기에는 미리 좀 강의 영상을 녹화를 해서 올려놓는 방향으로, 그러니까 미리미리 이렇게 좀 올려놓는 방향으로 진행할까 그렇게 생각 중입니다. 블랙보드에 있는 이 칼투라인데요. 지난 학기 그 블랙보드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항의하는 학생들이 있었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런데 지난 학기에는 어쩔 수 좀 없었던 게 그 처음부터 이 온라인 수업이 결정된 게 아니라 이 개강이 연기되었다가 갑자기 온라인 수업을 하라고 한 거죠. 그러니까 2주 늦게 개강을 하고 또 2주 정도만 온라인 수업을 한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실시간 온라인 강의를 할 수 있는 장비도 전혀 없었고, 제가 또 이 서울하고 이 세종 그 중간에 살다 보니까 뭐 장비 지원을 받으려면 학교에 가야 되는데 학교에 나갈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어요. 그래서 2주 휴강을 한 후에 그 휴강을 먼저 하고 나중에 보강을 하려고 했는데 뭐 한 학기 내내 온라인으로 수업하기로 결정이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막상 온라인 수업을 하려니까 학교에서는 그 서버의 저장 공간이 부족하다고 그 유튜브나 뭐 이런 걸 이용해서 온라인 강의를 하라고 한 거죠. 어쨌든 뭐 이번 학기에도 이 유튜브를 이용해서 온라인 강의를 진행할 예정인데요. 뭐 다른 게 있다면 지난 학기에는 그 어쩔 수 없이 그 동영상 강의 파일을 좀 늦게 올릴 수밖에 없었잖아요. 늦게 시작하다 보니까 늦게 올릴 수밖에 없었는데 이번 학기에는 제가 좀 미리미리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좀 유의할 점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칼투라 매뉴얼인데요. 여기에는 이렇게 사용 가능한 툴에 유튜브가 표시되어 있는데요. 유튜브에서 링크를 가져와 실시간으로 학습자에게 보여줄 수 있다 라고 이렇게 합니다. 실제로 칼투라를 실행시킨 화면인데요. 네, 이 유튜브가 사라졌죠. 그러면 유튜브에 올릴 동영상을 블랙보드에 올리면 안 되겠느냐?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지난 학기에 작성했던 이 파일들 보니까 1시간 정도 분량이요. 용량이 한 700에서 800 그리고 넉넉하게 잡으면 1기가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학교 서버 용량으로는 이렇게 감당이 안 되겠죠. 그리고 이 지난 학기에 유튜브를 활용해서 수업을 했던 것도요. 학교에서 그 서버 저장 공간이 부족하니까 그 유튜브를 활용해서 수업을 해라 라고 좀 권고를 했기 때문인데 네, 이게 블랙보드든 아니면 실시간 수업이든 뭐 장비라든가 뭐 이런 게 좀 받쳐져야 할 수가 있는데 그게 좀 안 되니까 어쩔 수가 좀 없습니다. 또 이 뉴스 같은데 보면 그 실시간으로 중계할 때 조금씩 늦잖아요. 뭐 아나운서가 그 현장에 나가 있는 기자를 부르는데 기자는 그 한참 있다가 대답하고 그러잖아요. 이거는 좀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실시간 수업을 하다 보면 간혹 이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무엇보다도 아까 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대로 좀 실시간 강의를 커버할 만한 장비가 좀 없고요. 또 그거를 지원을 받으려면 학교에 나가야 되는데
그렇게 이제 어차피 학교에 나갈 거면 뭐 그냥 대면 수업을 하지 뭐 굳이 왜 온라인 수업을 하겠습니까? 네, 역시 칼투라 화면인데요. 블랙보드를 안 쓴다고 좀 왜 블랙보드 안 쓰고 그러느냐 항의하는 학생들도 있고 그러니까 또 이제 학교에서 실시간 강의를 진행하라고 좀 하니까요. 수업 시간에 이렇게 칼투라를 열어 놓을 생각입니다. 그냥 이렇게 화면만 하얗게 보이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화이트보드에다가 이렇게 뭐라고도 좀 써놓고 네, 수업 시간이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채트라고요. 요 채팅 메뉴가 있는데 이걸 열어서 이렇게 이제 수업 시작할 때 간단한 안내 문을 이렇게 적어 놓겠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그 녹화한 강의 파일을 유튜브에 올려놓고 여기에 그 링크를 이렇게 적어 놓을게요. 그리고 뭐 수업 관련된 공지나 대화 같은 건 네, 카카오톡에 그 채팅방 열어 놓은 거 있잖아요. 뭐 여기 이렇게 또 링크를 해 놓겠습니다. 네, 현재 학교 전산망에요. 그 디도스 공격이 계속되고 있다고 하는데 아무래도 이 온라인 강의 시스템도 공격을 받을 게 좀 예상이 되고요. 뭐 이제 그렇게 예상된다고 하는데 특히 뭐 그러니까 이런 블랙보드라든가 이 칼투라 같은 그 학교 시스템은 사실상 그 이제 가운데에서 중간에서 그 이어주는 역할밖에 기대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뭐 이제 저희 수업 같은 경우요. 되도록이면 그러니까 직접 유튜브나 아니면 이 카카오톡을 통해서 수업을 듣는 걸 좀 권장을 하겠습니다. 네, 말 뜻대로 그냥 권장만 하는 거니까요. 뭐 블랙보드를 꼭 써야겠다 싶으면 이 블랙보드에서 링크 클릭해서 그 넘어오시면 되고요. 뭐 이거 안 된다. 그러니까 이 칼투라 말고 뭐 다른 걸로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면 네, 그렇게 바꿔 드릴 용의도 좀 있습니다. 어쨌든 핵심적인 거는 유튜브와 카카오톡 통해서 강의 그 미리 녹화한 강의 틀어주고 그 다음에 예, 카카오톡 통해서 계속 실시간으로 대화하는 방향으로 할게요. 네, 파란 하늘인데요. 이렇게 유튜브 채널의 배경이랑 좀 같죠? 네, 이 그 원본 사진입니다. 배경 사진은 제비꽃인데 보시면 그 프로필 사진으로 쓴 거예요. 제가 이제 SNS나 뭐 이런 거에 좀 통일성을 주려고 전부 이 제비꽃으로 좀 프로필을 그 바꾸고 있는 중인데요. 그리고 또 이름을 보시면 여기 이제 로사민으로 되어 있죠. 제 전공은 민법인데, 예, 제 전공은 민법이에요. 노동법이 아니라. 그래서 민법인데, 그 민법, 노동법, 그리고 뭐 사회법 이렇게 수업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민법의 민, 그 다음에 노동법의 로, 그 다음에 사회법의 사, 뭐 이렇게 합쳐서 민노사라고 한 거예요. 이걸 영문으로 쓰니까 예, 로사민이 돼버린 거죠. 네, 그리고 이건 유튜브 채널 주소인데요. 참 길죠. 이 채널 주소를 바꾸려면 그 100명 이상의 구독자가 필요하대요. 네, 지난 학기에 열심히 해서 70명이 구독을 해 주셨는데, 네, 그러니까 여러분도 일단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꼭 좀 눌러주세요. 일단 먼저 누르고 시작하면 좋겠죠. 그런데 이 구독과 좋아요 누르라고 했다고 그걸 또 수업 개선사항으로 올려놓는 친구가 있었는데, 네, 그건 좀 그렇죠. 뭐 애들도 아니고,
이게 뭐 초등학생들 뭐 불만 사항이나 소원 수리하는 것도 아닌데 참. 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누르라고 한 거는 저희가 온라인 수업이다 보니까요. 수업을 들었는지 아닌지를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학교에 이게 출석부를 제출해야 하는데 출석 확인 자료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출석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로 이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그 다음에 그 이미지를 캡처해서 인증샷을 남기라고 한 거거든요. 그러면 그 인증샷이 있으면 이 출석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 학교 규정상 그 출석 처리가 안 되면 학점을 받을 수가 없으니까, 네, 그러니까 출석 처리를 할 수 있게, 그래서 성적을 받을 수 있게 좀 성적을 잘 주려고 그런 건데, 그거를 또 이제 개선사항에 그렇게 이제 불만이라고 막구 적으면 좀 그렇죠. 그 참 원칙대로 하면 그 학점을 제대로 못 받는 친구들이 좀 나오잖아요. 그냥 상대평가 기준이다 보니까 그 기준에 맞춰서 뭐 아무리 못해도 뭐 C학점은 주려고 한 거죠. 이렇게 이제 강의 평가라는 게 사실은 강의를 개선하려고 하는 거지, 뭐 개인의 불만 사항을 적으라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원래는 그 익명으로 이렇게 설문조사 하는 게 아니라 강의 중간이나 아니면 강의가 다 끝나고 그 모두 모여 앉아서 그 직접 그 대면에서 이제 얼굴을 맞대고 그 공개적으로 이 토론을 하는 게 그 실질적인 강의 평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게 좀 많이 퇴색이 됐죠. 그러니까 본래 강의 평가의 의도하고 다르게 좀 많이 이제 그 다른 방향으로 많이 좀 흘러오는 것 같아요. 또 다른 측면에서 보자면 익명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자기 이름하고 뭐 신상을 모두 공개했을 때도 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내용이어야 합니다. 뭐 그렇게 그러니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내용, 그런 것을 그 해야죠. 그러니까 그 익명으로 말할 때나 아니면 자기가 실명을 쓰고 그 앞에 가서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거, 그게 이제 사실상 공부를 하는 목적이고요. 또 이제 그런 용기가 있는 거, 그것을 이제 성실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숨겨져 있을 때나 드러났을 때나 그 변함없는 걸 성실하다고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좀 그래요. 좋아요, 뭐 구독 버튼 눌러달라고 하는 게, 그 물론 저도 이제 구독자가 늘어나야 좀 채널 주소도 간단하게 바꿀 수가 있고, 그런 좋은 점도 있지만 나중에 또 출석 증빙 자료라든가 이런 걸로 그 사용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예, 그런 건 좀 그 너무 그 매몰차게 보지 말고 좀 잘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기본적인 예의 아닌가요? 네티켓이라고 하잖아요. 구독이나 좋아요 좀 눌러주는 거, 예, 너무 예, 좀 인색하게 하지 말고 많이 좀 눌러주세요. 이게 프로필에 쓴 제비꽃 사진이고요. 다음으로 이 카카오톡인데요. 카카오톡에 노동법 학습팀이라는 제목으로 공개 대화방을 열어놨어요. 그래서 수업에 관련된 공지사항이라든가 뭐 자료, 그러니까 수업 자료를 배포하는 거, 또 이제 궁금한 게 있거나 뭐 수업 관련된 의견이 있을 때, 뭐 그럴 때 이제 대화할 수 있는 그 채팅방인데요. 이 검색을 하거나 또는 링크를 따라서 오시면 맨 먼저 이런 커버 이미지가 보일 거예요. 네, 들어오면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오픈 채팅방이다 보니까요, 사람들이 계속 들어왔다 나갔다 들락날락 하면서
누구님이 들어오셨습니다. 뭐 아무개님이 나가셨습니다. 뭐 계속 이런 메시지가 뜨잖아요. 네, 다들 잘 아시겠지만 뭐 그래도 잘 모르는 분도 있으니까 네, 몇 가지 팁을 좀 알려드릴까 합니다. 네, 채팅방 화면에 오른쪽 맨 위에 보면 뭐 이렇게 그 줄이 3개가 그어진 아이콘, 보통 이제 삼선 메뉴라고 하잖아요. 이거를 누르면 네, 이렇게 화면 오른쪽에 이렇게 메뉴가 나오는데요. 이번에는 오른쪽 맨 아래에 이 톱니바퀴처럼 생긴 그 설정 아이콘 있죠? 이걸 누르면요. 채팅방을 좀 설정할 수 있는 그 창이 뜨는데요. 여기 현재 채팅방 배경 화면이 있어요. 그래서 배경을 좀 바꿀 수가 있고요. 이건 현재 채팅방 알림음, 그러니까 그 카톡 하는 소리 있잖아요. 이 알람 소리, 그러니까 알림 소리 나는 걸 좀 바꿀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건 좀 이건데요. 현재 채팅방 화면 설정이요. 이게 이 메뉴에 들어가면 이렇게 네, 보시면 이 참여자 입장 퇴장 알림이 있어요. 그래서 화면에 보면 그 채팅창 화면에 보면 누구님이 들어왔습니다. 뭐 아무개님이 나갔습니다. 뭐 이런 게 계속 뜨는데 이렇게 노란 바탕에 그 버튼이 오른쪽으로 기울어져 있으면 사람들이 입장하고 퇴장하는 걸 알려주는 거고요. 이거를 왼쪽으로 밀어서 기능을 해제시켜 놓으면 사람들이 들어오고 나가는 거 그걸 표시를 하지 않습니다. 네, 오픈 채팅방이다 보니까 누가 나가고 들어오는 건 중요하지 않고요. 또 많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니까 그걸 다 표시하면 번거로울 거예요. 아니 뭐 꼭 이렇게 해야 한다라고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뭐 이런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쓸 때 뭐 이런 팁도 있다 하는 정도입니다. 뭐 이게 다들 잘 아시겠지만 이 혹시 모르시는 분도 계시니까요. 예, 그런 분들한테 좀 알려드리는 차원이고요. 자, 그리고 여기 이렇게 보시면요. 네, 여기요. 그 음식 배달 시키는 건 아닙니다. 아닌데 어쨌든 네, 여기요. 여기 보시면 그 대화 상대 아래에 자기 프로필 사진이 있잖아요. 네, 이거를 한번 눌러주세요. 이걸 눌러주시면 프로필 사진을 클릭을 하면 이렇게 이 커버 이미지가 뜨는데요. 처음에 채팅방 입장할 때와 화면 구성이 약간 다르죠. 아래에 보면 이렇게 그 프로필 편집 항목이 있어요. 이 프로필 편집이라는 메뉴를 좀 선택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프로필을 설정할 수 있는 창이 뜨는데요. 물론 이거는 이 채팅방에만 적용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다른 채팅방이나 뭐 카카오톡이나 뭐 카카오 스토리의 전체적인 프로필이 아니라 이 채팅방에 적용되는 프로필을 설정하는 거죠. 일단 이거요. 이거는 일반적인 프로필이죠. 뭐 이걸 선택을 하면 그 카카오톡에서 설정해 놓은 프로필을 그냥 가져다 쓰는 거예요. 네, 이걸로 설정해 놨는데 프로필을 바꾸려면 네, 카카오톡 프로필을 바꿔야 하는 거죠. 근데 사실 문제는 여기 있습니다. 이게 좀 문제인데 사람들 그 SNS 프로필들을 좀 보면요. 상당히 좀 많은 정보들을 그 포함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오픈 채팅방이다 보니까 누구나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누군가는 그 다른 사람들의 정보를 악용할 수도 있다는 거죠. 물론 그런 일이 좀 빈번하게 자주 일어나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사실 사람 일이라는 게 모르잖아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예, 가능하면 프로필을 좀 바꿔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반적인 프로필은 그 바꾸기가 곤란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경우를 위해서요.
이렇게 카카오 프렌즈 프로필을 쓸 수가 있는데요. 물론 이건 여기 이 채팅방에만 적용되고 다른 데는 적용되지가 않아요. 또 이 캐릭터를 좀 선택하는 기능은 없고요. 그냥 랜덤으로 나오는 것 같아요. 뭐 이거 바꾸려면은 프로필 설정 메뉴를 들어갔다 나갔다 나갔다가 들어왔다 계속 이러면서 이렇게 들락날락 하면서 고르는 수밖에 없어요. 이 카카오 프렌즈를 클릭을 하게 되면 20자 이내에 이름을 설정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실명이 아니라 닉네임을 설정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쓰고 싶은 뭐 이제 별명 같은 거를 지어서 쓰는 겁니다. 물론 20자 이내로 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그렇게 길면 좀 불편하죠.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아무리 길어도 10자는 좀 넘기지 말아 주셨으면 합니다. 네. 10자 이내로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한 5, 6자까지 쓰는 걸로 하고요. 길어도 한 10자까지만 쓰는 걸로 하죠. 네, 그리고 같은 닉네임을 쓰는 사람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뭐 노동법 수강생이라고 했는데 다른 사람도 노동법 수강생 뭐 이렇게 쓸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과 같은 이름을 쓰다 보면 좀 헷갈릴 수가 있죠. 그죠? 혼동이 생길 수가 있으니까 이 닉네임을 그러니까 이 프로필 설정하러 들어오기 전에 아까 대화 상대 메뉴들 있잖아요. 대화 상대에 다른 사람들이 쭉 뜨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의 이름을 먼저 한번 살펴본 다음에 내 이름은 어떻게 써야겠다. 그래서 사용할 닉네임을 정하고요. 그런 다음에 이 프로필 설정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거 말고 밑에 보시면 이 새로운 오픈 프로필 만들기도 있어요. 네, 이건 아마 이 오픈 채팅방에서 사용하는 프로필을 만드는 것 같은데요. 네, 이건 닉네임뿐만 아니라 프로필 사진도 설정할 수 있고요. 이걸 만들면 개인용 오픈 채팅방이 하나가 만들어져요. 그리고 또 다른 오픈 채팅방에 들어갈 때도 이 프로필이 이제 적용이 되는 거죠. 네, 어떤 프로필을 쓸 건지, 그러니까 카톡 프로필을 쓸 건지, 카카오 프렌즈를 쓸 건지, 오픈 프로필을 새로 만들어 쓸 건지, 이거는 당연히 여러분들의 자유입니다. 자유죠. 개인의 자유죠. 뭐 실명을 쓸 수도 있고, 아니면 아무도 모르는 닉네임을 쓸 수도 있고, 그건 정말 자유인데, 자유예요. 자유인데, 하지만,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무슨 닉네임을 쓰든 그러니까 실명으로 쓰든 뭐 닉네임을 쓰든 그건 자유지만 그 이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쓰는 그 이름은 저한테 알려주셔야 합니다. 네, 반드시 좀 알려주셔야 해요. 그래야 제가 학사적인 사항을 처리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름을 알려주지 않으면 제가 누군지 모르니까 다시 또 이제 이름을 말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번거로운 거를 좀 피하려면 이름을 설정을 하고 저한테 그 이름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알려야 하는지 그게 또 이제 문제겠죠. 그래서 어떻게 알려줄 건지 그 문제에 대해서 좀 말해볼까 하는데요. 네, 강의 계획서에도 있는데요. 수업용 홈페이지라고 되어 있죠. 이 도메인하고 홈페이지는 한 20년이 좀 넘었는데요. 물론 이제 지금 쓰는 서버에 이 수업용 홈페이지로 열었던 거는 뭐 2002년 8월 22일이니까요. 뭐한 18년 지났네요. 꽤 좀 오래됐는데 지금은 이 보안 문제 때문에 거의 닫아놓고 있습니다. 거의 닫아놓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
예, HTTPS가 아니라 그냥 HTTP죠. 예, 아직 보안 서버를 좀 설치를 하지 못했고요. 그래서 그냥 닫아놓고 필요할 때 필요한 기능만 예, 조금씩 만들어서 그냥 쓰고 있습니다. 네. 그 rexplus.net ku 이건 좀 기억을 해 두시고요. rexplus rex는 LEX요. 요 rex는 그 라틴어로 법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라틴어로 법이라는 뜻이 us와 rex가 있는데 예, 마찬가지로 rex 일종의 이제 성문법들을 말해요. rex 그다음에 플러스는 아시죠? 플러스 네, 그래서 KU는 예, 코리아 유니버시티 그러니까 학교 도메인이고요. 그래서 rexplus.net KU 요거는 좀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홈페이지에 들어가면요. 이 컴퓨터 버전이냐 아니면 모바일 버전이냐 이렇게 선택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컴퓨터 버전을 선택하면 이런 화면이 나오고요. 네, 이건 모바일 버전입니다. 아, 컴퓨터용 웹 버전에는 이렇게 로그인 항목이 보이는데요. 모바일 버전에는 그 화면에 로그인 창이 없어요. 대신에 이 로그인이라는 글자를 클릭하거나 아니면 그 로그인 되지 않았을 때 이 과제 제출을 클릭을 하게 되면요. 이렇게 로그인 창이 뜹니다. 그러면 뭐 회원 가입은 어디서 하느냐? 네, 회원 가입을 해야 뭐 로그인을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데요. 네, 이게 회원 가입은 안 합니다. 네, 회원 가입하실 필요 없고요. 학사 관리를 위해서 진짜 수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아주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 다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별도로 회원 가입할 필요는 없고요. 일단 수강 신청을 하면 수강 신청을 한 사람들만 제가 따로 등록을 해 놓습니다. 수강 신청 취소하면 당연히 나중에 지우고요. 여러분들도 이제 이건 한 학기 동안만 쓸 수가 있어요. 다음 학기에 뭐 제가 수업하는 다른 과목을 듣게 되더라도 그때는 이것과 달리 또 다시 등록을 해야 합니다. 물론 이 개인정보가 여러분들 개인정보가 학기가 끝났다고 해서 곧장 지워지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학사 행정상 그 기록을 보존해야 하는 연한이 좀 정해져 있는데요. 뭐 이게 3년인가 5년인가 그래요. 물론 이제 대부분 그 서버에 보관하진 않고요. 이걸 다운을 받아서 그 개인 컴퓨터에 보관하니까 너무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그럼 로그인을 좀 해야 하는데요. 먼저 아이디는 네, 학번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학번을 입력하면 되고요. 비밀번호는 네, 비밀번호 나오죠? 네, 비밀번호입니다. 자, 이 비밀번호는 최초로 로그인을 할 때 쓰는 이 공동 비밀번호예요. 그리고 이제 공개된 번호죠. 그러니까 빨리 로그인을 해서 개인용 비밀번호를 설정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비밀번호를 그 설정을 해 놔야 돼요. 전에 보면 이, 이 공동 비밀번호를 계속 쓰는 학생들도 있어요. 이거는 비밀번호를 1, 2, 3, 4로 만드는 것보다 더 위험합니다. 꼭 그 개인 비밀번호를 설정을 해야 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이 비밀번호를 좀 설정을 해야지 됩니다. 그래서 이번 학기에는 이 공동 번호는 그 개인용으로 쓰지 못하도록 아예 프로그래밍을 해서 막아놨어요. 그러니까 이 비밀번호는 꼭 바꿔야 됩니다. 아이디와 비밀번호 다 제대로 입력을 했는데 로그인이 안 된다. 그 아마 이 수강 신청 정정 기간에 수강 신청을 해서 그럴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늦게 수강 신청한 경우에는 그 데이터베이스에 그 늦게 등록이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수강 신청을 늦게 한 학생들은 수강 정정 기간이 지나서 등록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건 뭐 그때 가서 다시 공지하고요. 로그인을 하면 웹에서는 그 화면이 이렇게 뜨고요. 그리고 모바일에서는 뭐 이렇게 뜨는데 여기에 그 이름, 뭐 학번, 전화번호, 뭐 이메일, 그다음에 이제 학과나 이제 전공에 관한 정보가 표시가 돼요. 이거는 학교 포탈에 등록된 정보랑 동일합니다. 물론 이제 포탈에 잘못 입력되어 있을 수도 있고요. 뭐 제가 그 정보를 가져올 때 오류가 생길 수도 있어요. 어쨌든 이 정보가 틀린 경우에는 일단 학교 포탈을 확인해 보고요. 그리고 저에게도 바로 그 좀 연락을 줘야 합니다. 그리고 이 전화번호나 이메일 주소가 바뀌는 경우에도 좀 알려줘야 해요. 물론 이제 채팅방에 이렇게 공지할 수도 있고, 그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나 뭐 이메일로 알려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전화번호나 이메일이 바뀌었는데 그걸 제대로 알려주지 않으면, 그렇죠? 나중에 이제 공지사항을 통지를 못 받아서 불이익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불이익은 그 본인이 감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그 전화번호가 바뀌었는데 그 바뀐 전화번호, 그러니까 알려주지도 않은 전화번호까지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은 사실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좀 중요한 사항인 거죠. 그 바뀐 거, 틀린 거는 꼭 그 알려주셔야 됩니다. 자, 아셨죠? 네, 그 다음에 입력해야 할 정보들인데요. 먼저 학년, 네, 대학원의 경우에는 학기예요. 몇 학기? 그리고 닉네임. 이 닉네임은 아까 그 카카오톡에서 쓰는 이름을 여기에 적는 겁니다. 그 앞에 그 카카오톡에서 쓰는 이름을 알려줘야 한다라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닉네임을 여기다가 적는 거예요. 홈페이지에서는 뭐 이 닉네임을 사용하는 게 아닙니다. 뭐 카카오톡에서 쓰는 닉네임을 알려주는 것 뿐이죠. 그러니까 나중에 이 닉네임은 수정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비밀번호인데요. 로그인 하려면 비밀번호가 있어야죠. 다른 정보들은요, 뭐 이용자가 직접 수정하거나 변경할 수가 없어요. 이용자가 그 직접 수정 또 변경할 수 있는 거는 이 닉네임하고 비밀번호밖에 없습니다. 자, 정보를 등록을 하면 뭐 이렇게 이제 환영 메시지가 뜨는데요. 네, 환영 메시지가 뜨는데 네, 제대로 입력됐는지 이제 확인을 하고요. 뭐 개인 정보를 확인하고 그다음에 닉네임과 이제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이 화면 있잖아요. 이거는 처음에 공동 비밀번호로 로그인 했을 때 요 딱 한 번만 보여줍니다. 그 이후에는 이게 보이질 않아요. 이게 뜨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정보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전화번호나 이메일이나 하는 건 다 이제 못 보는 거죠. 이 사이트에서도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름, 학번, 닉네임 뭐 요것만 보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쓰는 것도 그 비밀번호만 이제 쓰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 정보들 꼭 확인하고 사실과 다르면 바로바로 이 수정을 요구를 해야 합니다. 로그인을 하고요. 닉네임과 비밀번호를 설정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메인 화면으로 오면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부터는 로그인을 하면 바로 이제 이 화면으로 오는 거죠. 이런 화면들이 이렇게 보여요. 당연히 왼쪽이 이제 웹 버전이고 오른쪽이 모바일인데 그 먼저 닉네임이 제대로 등록됐는지 그 뭐 닉네임을 한번 보시고요. 학번이 보여요. 그래서 닉네임과 학번을 이렇게 표시를 해주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닉네임하고 비밀번호를 좀 수정하는 메뉴가 있고요. 그 아래에 보시면 이 출석 인증 과제 제출 현황이 나오는데요.
홈페이지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 출석을 처리하는 문제인데요. 그러니까 온라인 수업이다 보니까 출석을 제대로 확인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제 출석 인증 과제를 부과하는데, 물론 이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어려운 건 아닌데, 이 강의 파일을 시청을 하다 보면 그 간단한 출석 인증 문제가 나오는데요. 그러면 그 문제를 풀고 그 정답을 입력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출석 인증 과제를 제출하면 보라색이 보이고요.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회색으로 표시가 되는 거죠. 동그라미 안에 있는 숫자가 그 수업하는 주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수업 기간이 16주니까, 그러니까 모두 16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동그라미 안에 있는 숫자를 클릭을 하게 되면요, 과제를 제출할 수 있는 창이 이렇게 뜨게 되는데요. 이렇게 간단하게 그 정답을 입력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 웹 버전에도 있어요. 웹 버전에도 당연히 있고요. 주의할 점은 아무리 길게 써도 20자를, 그러니까 20글자를 넘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당연히 공백을 포함하는 거죠. 공백까지 포함해서 20자까지만 가능하고요. 그러니까 입력이 20자까지밖에 입력 안 돼요. 그러니까 좀 할 말이 좀 많더라도 20자 이내로 줄여서 좀 적어야 합니다. 보통은 이 객관식 퀴즈 형태니까요. 그렇게 길지는 않을 거예요. 과제를 등록을 하고요. 과제를 등록을 하면 그 아래에 이렇게 등록한 사항이 보이는데요. 네, 모바일 버전에서도 당연히 보이는데 뭐 지금 이미지는 좀 아래가, 그러니까 화면이 좀 잘려 있어서 안 보이는 거죠. 네, 과제는 일단 제출을 하면 수정하거나 뭐 삭제할 수가 없습니다. 대신에 뭐 여러 번 등록은 할 수가 있어요. 뭐 몇 번, 아니 몇백 번, 몇천 번까지 등록할 수는 있는데, 뭐 그렇게 이제 한 사람이 많이 등록을 해버리면, 예, 이 과제를 관리해야 하는 사람이 참 힘들죠. 그래서 이 중복 등록은 할 수 있지만, 중복 횟수는 한 주당 3회, 그러니까 3번까지로 제한을 합니다. 모바일에서 특히 이제 그런 일이 많이 발생하는데요. 이 여러 번 클릭을 하면, 그러니까 그 여러 번 등록이 되는 경우가 생겨요. 그러니까 똑같은 거를 그 뭐 거의 초 단위로 그 똑같은 게 2번 등록하는 경우가 이렇게 생기는데요. 이런 거는 그때그때 그 사정을 봐서 판단을 합니다. 또 이제 그 과제를 등록할 수 있는 기간 있죠. 이거는 당연히 그 동영상 강의 파일이 업로드가 된 이후부터, 그러니까 동영상 강의 파일이 그 업로드가 되고 그 이후부터 이 출석 인증 과제를 제출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동영상이 업로드도 되지 않았는데 이 출석 과제를 등록하면 그거는 좀 인정할 수가 없는 거죠. 물론 실수로 입력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근데 이 과제를 입력할 때는 보시면은 그 제출자와 그 다음에 그 주와 그 다음에 날짜가 있으니까 이거를 좀 꼼꼼하게 확인을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등록을 해야겠죠. 실수인지, 그러니까 실수로 그런 건지 아니면 좀 의도적으로 그런 건지는 보면 알죠. 그래서 이건 좀 의도적이다. 또는 이건 정말 악의적이다. 라고 판단이 된다면 당연히 감점 사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언제까지 제출해야 할까요? 네, 수업이 있는 그날 있죠. 그러니까 화요일 날이죠. 수업이 있는 그날 제출하는 게 원칙이지만,
네, 좀 여유 있게 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1차로 강의 파일이 업로드가 되었을 때 그때부터 수업이 있는 날, 그러니까 사흘 후까지로 할게요. 네, 사흘은 사흘이 3일이라는 건 다 아시죠? 네, 4일 아니고 3일입니다. 네. 자, 화요일이 우리 수업이니까, 네, 그리고 기간 계산할 때는, 원칙적으로 첫날은 빼요. 그러니까 첫날은 빼는 거니까, 사흘이면 수, 목, 금 해서요, 금요일까지 제출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금요일, 뭐, 당연히 그 24시, 그러니까 자정까지 제출하시면 되는데,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그 밤 11시 59분 59초까지만 이제 인정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땡 해가지고 1초 넘어가서 0초가 되면 그 토요일이 되니까요. 그래서 이제 금요일 자정 전까지 그러니까 59분 59초까지만 입력을 하면 1차 기한 안에 입력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컴퓨터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시간을 변경할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딱 입력된 그 시간이 정확하게 그 그러니까 세계 시간 있잖아요. 그 시간으로 정확하게 기재가 되니까 그거는 좀 어쩔 수가 없고요. 뭐 그 좀 늦게 내는 경우도 있는데 이 금요일까지 제출하지 못하더라도 이게 늦었으니까 그냥 말아야겠다 하지 마시고 그 늦게라도 좀 꼭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요 그 점수에 직접 반영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학교에 이 출석부 제출할 때 필요하니까 과제는 좀 꼭 제출해 주세요. 뭐 여러 번 제출할 수 있다고 했는데 아무리 여러 번 제출하더라도 딱 한 번만 인정됩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가장 마지막에 제출한 거 있죠. 그러니까 가장 늦게 등록된 그 과제의 등록 시간, 그게 이제 출석으로 인정되는 시간인 거죠. 그런데 홈페이지에 이렇게 로그인을 해서 이 출석 인증 과제를 제출하려면 쿠키 사용이 허용되어 있어야 하는데요. 네, 이 쿠키는 과자는 아니에요. 과자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이 쿠키는 그 인터넷 사용을 좀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컴퓨터에 저장되는 임시 파일들을 말해요. 컴퓨터의 그러니까 PC의 경우에는 대부분 좀 문제가 안 되는데 가끔 문제가 되는 게 이 모바일에서 좀 문제가 될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모바일의 경우에 이 쿠키를 차단해 놓은 사람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쿠키가 차단되어 있으면 뭐 이 과제 등록이 그러니까 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모바일에서요 쿠키를 허용하고 있는지 요거를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터넷 앱으로 좀 많이 사용하는 게 뭐 크롬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삼성 갤럭시 폰은 좀 기본 앱으로 설정돼 있죠. 그 삼성 인터넷. 그 다음에 요즘 우리나라에서 좀 많이 뜨고 있다는데요. 예, 네이버 웨일 뭐 이렇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요건 좀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크롬인데요. 크롬을 실행하면 뭐 이렇게 그 오른쪽에 맨 위에 그 점이 3개 찍혀 있는 아이콘이 있어요. 스노우맨이라고 하는 것 같던데 이걸 누르면 오른쪽으로 이게 메뉴 항목이 좀 열리는데 좀 아래쪽으로 내려가서 보면 이 설정이 있습니다. 이 설정을 클릭을 하게 되면 이렇게 이제 새 창이 좀 열리면서 여기서도 좀 아래쪽으로 내려가야 하는데요. 이 사이트 설정이라는 항목을 찾아서 좀 눌러보면 네, 이렇게 사이트 설정하는 페이지가 나오죠. 그래서 위쪽에 이렇게 쿠키를 허용하고 있는지 나오는데요. 뭐 지금 이제 허용한다고 표시되어 있죠. 그러면 예, 쿠키 사용이 좀 허용되고 있는 겁니다. 반대로 이런 경우인데요. 이렇게 쿠키가 차단되었다고 나오죠. 이런 경우에는
네, 이 쿠키를 클릭을 해서 그럼 쿠키 설정 페이지를 볼 수가 있는데요. 네, 쿠키가 차단되어 있는 경우에는 대부분 이 아래쪽으로 뭐 모든 쿠키 차단 권장되지 않음이 있죠. 이거라든가 아니면 타사 쿠키 차단에 체크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경우에는 좀 쿠키가 허용되지 않아서 네, 이럴 땐 과제가 등록되지가 않습니다. 뭐 이런 경우에는 예, 당연히 맨 위에 이렇게 쿠키 허용이나 아니면 두 번째 있는 뭐 시크릿 모드에서 타사 쿠키 차단 뭐 이런 걸 선택을 하시면 네, 쿠키가 허용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러니까 모두 허용하는 것보다는 약간은 제한하는 게 좋겠죠. 네, 저는 그래서 여기 시크릿 모드에서 타사 쿠키 차단으로 이제 설정을 해 놓았는데요. 네, 그렇게 이제 이게 확인하거나 쿠키 그 설정하는 거 크게 어렵지는 않죠. 네, 삼성 인터넷인데요. 삼성폰에는 이게 인터넷 그 기본 앱으로 깔려 있죠. 네, 지워지지도 않는 것 같아요. 네, 삼성 인터넷을 좀 실행을 하면 맨 아래쪽에 이 세 줄 아이콘이 있는데요. 이걸 클릭을 하면 이렇게 메뉴 항목이 나오고 맨 아래쪽에 그 보시면 그 설정이 있어요. 그리고 이 설정을 누르고 네, 그러면 그 인터넷 그 메뉴 항목들이 인터넷 설정 그 메뉴 항목들이 쭉 나오죠. 그래서 인터넷 그 설정 메뉴 항목에서 이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이라는 그 메뉴를 선택을 하면요. 예, 고급 메뉴에 있어요. 이렇게 새로운 창이 또 뜨게 됩니다. 그래서 아래쪽으로 좀 가서 보면 이 쿠키를 허용하고 있는지 아니면 차단하고 있는지 보여주는데요. 근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약간 좀 푸르스름한 빛이 도는 그 보라색 있죠? 연보라빛 그 바탕에 그 버튼이 오른쪽으로 가 있으면 네, 쿠키가 허용된다라는 뜻이고요. 반대로 흰 바탕에 그 버튼이 왼쪽으로 가 있으면 쿠키가 차단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쿠키가 차단되어 있을 때는 예, 이 버튼을 오른쪽으로 밀어서 네, 쿠키 사용을 좀 허용해야 합니다. 바로 여기서 밀어도 되고요. 아니면 쿠키 허용을 그러니까 그 누르고 쿠키 버튼 누르고 그 창을 새로 띄워서 네,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네, 네이버 웨일인데요. 역시 아래쪽에 그 메뉴 선택 아이콘이 있어요. 예, 보시면 이게 좀 특이하게 두 줄인데 이걸 선택하면 그림과 같이 메뉴 항목들이 보입니다. 여기에서 그 위쪽에 그 사용자 이름 옆으로 이 톱니바퀴 모양 아이콘이 있죠. 이 아이콘을 클릭을 하게 되면 예, 설정 페이지가 나오고요. 좀 아래쪽으로 내려오면 예, 사이트 설정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이트 설정을 선택을 해서 들어오면 네, 요거 보시면은 예, 쿠키 항목이 있죠. 이 쿠키가 허용되는지 차단되는지 이렇게 보이는데요. 이 쿠키를 클릭을 하게 되면 이렇게 쿠키를 설정하는 페이지가 좀 열립니다. 여기서 예, 쿠키 사용을 설정할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이제 크롬, 뭐 삼성 인터넷, 또 네이버 웨일 이렇게 살펴봤는데요. 다른 인터넷 앱도 거의 비슷합니다. 뭐 사이트 설정이나 개인정보 보호, 뭐 또는 보안, 뭐 이런 항목에서 찾아보면 이 쿠키 사용을 허용하고 있는지 아니면 차단하고 있는지 알 수 있고요. 여기서 쿠키 사용을 허용으로 설정해 놔야 합니다. 모바일의 경우였는데 컴퓨터 인터넷 브라우저들도 대부분 이거와 비슷해요. 대부분의 그 인터넷 브라우저들은 기본적으로 쿠키 사용을 허용하고 있는데요. 혹시 PC에서도 과제 등록이 되지 않을 때 이때는 예, 쿠키 사용을 차단해 놓고 있는 건 아닌지 꼭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수업을 해야 되는데요.
네, 오늘이 2학기 개강이죠. 네, 9월 1일 2학기 개강이고 또 우리 과목 첫 수업입니다. 뭐 첫 수업이래야 뭐 앞으로 수업을 어떻게 하겠다 뭐 이런 거 설명하는 자리니까요. 뭐 지금 첫 수업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과목에 맞게 좀 본격적으로 수업을 진행을 해야겠죠. 그러니까 다음부터요. 그러니까 오늘 한다는 얘기 아니고 다음부터 그러니까 본론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본론에 해당하는 수업은 9월 15일부터 시작할까 합니다. 그런데 이제 9월 15일은 이 3주 차잖아요. 그러니까 9월 8일, 그러니까 2주차 수업일 9월 8일인데, 9월 8일은 휴강이다. 뭐 수업을 안 한다. 뭐 이런 얘기는 좀 아니고요. 9월 8일까지가 보니까 수강 신청 정정 기간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수강 신청 정정 기간에 이 수강을 취소하는 사람도 있고 또 새로 신청해서 들어오는 사람도 있고요. 그래서 1차 수강 신청에서 인원이 다 찼으면 뭐 그다지 크게 변동은 안 되는데 이번 학기에는 좀 많이 신청을 안 해서요. 자리가 많이 남아 있어요. 아마 처음에 강의 계획서에 이 대면 수업을, 그러니까 전면적 대면 수업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해서 신청을 많이 안 한 것 같은데, 네, 지금 온라인 상황이라 좀 정정 기간에 많이 들어오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들고요. 물론 뭐 이것 때문만은 아니고 지금 상황이 좀 오프라인 수업이었다면 이 9월 8일은 휴강을 해야 했을 것 같아요. 참 좀 안 좋은 상황인데요. 지금 이 전국적으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다시 확산되고 있는데요. 좀 심각한 상황이죠. 그 온라인 수업이 정말 힘든데 그래도 이 온라인 수업을 결정할 수밖에 없을 정도잖아요. 뭐 이렇게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다시 확산되는데 참 결정적인 기여를 한 게 모 교회죠. 모 교회인데 그리고 이 광복절 집회요. 네, 그리고 이 두 개를 연결하는 고리가 또 이 바로 이 인양반이죠. 네, 다들 누군지 아시죠? 인양반인데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국적으로 다시 퍼진 게 이 어떻게 보면 광복절 집회인데 참 아무리 생각이 없는 사람들이라도 정말 이건 너무한 거죠. 자, 어떻게 우리가 일제에서 해방된 날, 해방된 날, 그날을 기념하는데 그 일장기를 휘두르면서 참 집회를 할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좀 이제 문제인데, 네, 정말 심각하다고 해야 하는 건 병원 의료진에서도 확진자가 나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 병원이요. 지금 나오는 이 병원에서 계속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뭐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예요. 네, 이 병원, 더군다나 이 병원은 제가 다니는 병원입니다. 그러니까 몇 년 전에 갑자기 좀 심장이 좀 안 좋아져서 그후로 이제 입원에 꽤 좀 입원해서 치료도 하고 그 후에 계속 이제 검진 받고 치료 받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게 치료는 안 돼요. 우리 몸에 보면 장기들이 있는데 우리 몸에 이 장기가 손상이 됐을 때 물론 이제 다시 회복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회복되는 경우도 있지만 다시 회복되지 않는 장기들도 있거든요. 근데 심장은 그죠? 이 심장은 그 후자에 속해요. 심장은 한번 크게 손상이 되면 이식하는 거 말고는 치료 방법이 없어요.
더군다나 이 심장이 안 좋아지면 그 콩팥이죠. 그 신장까지 같이 나빠지거든요. 그러니까 온몸이 다 이제 다 나빠지고 다 같이 손상이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그래서 이게 그 이제 심장 이식 외에는 뭐 다른 치료 방법은 없다 뭐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냥 그 더 나빠지지 않게 그 관리를 하면서 진짜 조심조심 사는 게 최선의 방법일 수 있어요. 제가 이제 병원에 가서 뭐 오래 있는 건 아니고요. 막 1시간 정도 있는 건데, 이 병원에 다녀오면 진짜 하루 이틀은 힘들어서 몸이 많이 힘들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못하고 뭐 그냥 누워 있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냥 계속 누워 있는 거예요. 뭐 누워 있는데, 그러니까 이 학기 중에 좀 그 날짜를 잡으면 좀 힘들잖아요. 그래서 학기 중에는 잘 안 가고요. 보통 그 2월 말, 그죠? 이제 바로 학기가 시작하기 전에, 그 다음에 6월 초, 8월 말, 뭐 12월 초.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방학 시작할 때, 뭐 방학 끝날 때, 그러니까 아니면 이제 수업진도 다 끝났을 때 이렇게 좀 진료일을 진료받는 날을 맞춰서 하는데 이번에도 당연히 이제 8월 말쯤으로 이렇게 예약이 돼 있는데 이 병원 의료진이 지금 감염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것도 좀 응급실에서 감염이 발생했는데 이 응급실이 안병동 1층에 있는데 그 옆에 심장내과가 있어요. 거기 심장내과가 같이 응급실 옆에 있어요. 그래서 이 8월 말에 검진받고 약 타고 그래야 되는데 이 코로나 때문에 예약해 놓은 게 좀 뒤로 밀렸어요. 네, 그래서 이 다음 주 월요일에, 예, 월요일에 가야 되는데, 이 월요일에 병원에 다녀오면, 화요일까지 진짜 아무것도 못 하거든요. 더군다나 뭐 지금, 그죠? 예, 전공의들, 뭐 전임의들, 이 의사들 파업한다 하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이 전공의들이 빠지니까 전에 이제 다른 진료 때문에 갔었는데 전공의들이 빠지니까 뭐 검사 같은 거 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뭐 거의 2배로 늘어나고요. 뭐 기다리는 시간도 거의 많이 늘어나죠. 그래서 오프라인 수업이라면 휴강할 수도 있겠지만 이게 우리가 온라인 수업이니까 그죠? 미리 수업 내용을 좀 녹화를 해서 수업하는 날 좀 틀어주면 어떻겠냐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아무래도 좀 힘이 많이 붙이니까 지금 약 기운도 많이 떨어지고 약도 떨어지고 새로 받아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많이 좀 힘이 딸리니까 그래서 이 9월 8일은요 그냥 수업에 뭐 입문한다라는 의미 그런 정도로 해서요 이 학부 수업하고 대학원 수업 좀 안 가리고 그냥 간단하게 좀 진행을 할까 합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의 우리 노동 문제가 발생하게 된 역사적 기원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하는 시간이고요. 뭐, 한 시간 정도 예상은 하고 있어요. 근데 시간은 좀 변동될 수도 있지만, 어쨌든 1시간 정도 예상하고, 그냥 파일럿 강의다라고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특별히 뭐 강의안을 그 강의안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또 이제 그 나중에 학부 같은 경우엔 시험 범위에도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어쨌든 지금 이제 해야 할 일이 요 강의만 있는 게 아니라 다음 주에는 이 강의 일정도 확실하게 좀 확정을 해야 되고요. 또 이제 강의안도 배포를 해야겠죠. 그래서 다음 주에는 이 간단하게 이 강의 동영상 시청하고 여기서 뭘 해주세요. 그러니까 출석 인증 뭐 요구할 텐데 그거를 간단하게 수행을 하시면 됩니다.
첫 수업에도 꼭 출석 체크 안 해요 라고 물어보는 친구들 있죠. 뭐 힘들게 왔는데, 그죠? 참 개강이라고 멀리서 힘들게 왔는데 교수란 사람이 한 5분에서 10분 딱 떠들고 뭐 수업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설명하고 다음 주에 봅시다 라고 하면 진짜 이런 표정들 많이 나오죠. 그죠? 네. 막 열심히 왔는데 뭐 늦어가지고 헐레벌떡 들어와서 강의실 문 열고 딱 들어와서 앉으니까 네, 다음 주에 봅시다 그러면 이 표정이 되는 거죠. 네, 어쨌든 출석을 이 성적평가에 직접 반영하지 않는다라고 했지만, 그죠? 학사 행정을 위해서는 좀 필요하기도 하고요. 일단 출석 체크는 해야겠죠. 그러니까 앞에서 알려드린 대로요. 이 출석 인증 과제를 제출을 하면 되는데 우선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오늘 수업일, 그러니까 1주차 수업과 관련해서 해야 할 일들이 있으니까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번 주 미션인 거죠. 그러니까 이 미션은 언제까지요? 네, 금요일까지, 금요일 자정까지 1차적으로 좀 수행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미션을 좀 수행을 하고 홈페이지에 이 출석 인증 과제에 가서 이 과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네, 뭘 하냐면요. 먼저 유튜브 가셔가지고 구독 버튼 눌러서 유튜브 채널 이거 구독하는 거죠. 참 쉽죠. 네, 지금 이걸 보고 있다면 지금 유튜브까지 온 거고요. 그래서 구독 버튼을 좀 눌러 주시고요. 그 다음에 다음으로는 카카오톡 대화방에 입장을 좀 해야 합니다. 네, 앞에서 좀 말씀드렸죠. 이 닉네임이나 뭐 프로필도 좀 주의를 해서 설정해 두시고요. 네, 카카오톡 입장하는 거. 네, 이 세 번째인데요. 이거는 꼭 오늘 할 필요는 없는데, 되도록이면 이번 주 안에 아니면 다음 주까지라도 꼭 해주셔야 합니다. 요거 뭐냐면 이제 셀카 사진을 찍어서 저한테 문자 메시지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뭐 학번하고 이름 그리고 이제 학과하고 이 전공도 좀 적어주시고요. 그런데 이 사진을 제출하라는 이유는요. 저희가 오프라인 수업처럼 뭐 서로 만나서 수업하는 게 아니니까 그죠? 그 시험을 볼 때 수강생이 맞는지 아닌지 이거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좀 부족해요. 어떤 때 이게 방법이 없다고 해야 될까요? 물론 이게 이제 학교 포탈에 이 사진이 있기는 한데 대부분 또 입학할 때 제출한 거라서 많이 변한 경우도 있죠. 그래서 많이 좀 변한 경우가 많은데 또 보면 이제 학교 포탈에 사진이 없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해상도가 좀 많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해상도가 많이 떨어져서 이게 분간이 잘 안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제가 좀 사진을 제출하라고 하는 건데요. 이 지금 스마트폰으로 찍으면 대부분 지금 스마트폰이 좀 해상도가 높으니까 해상도가 좋으니까 그래서 스마트폰으로 셀카를 찍어서 사진을 좀 제출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찍냐면요. 그러니까 세로로 길게 그러니까 위아래로 길게 해서 요 상반신만 좀 찍는데요. 모자나 마스크는 당연히 벗고 찍어야 됩니다. 뭐 잘 나오면 좋은데 그렇다고 이 뽀샵을 하면 안 되겠죠. 요즘은 뭐 스마트폰이 좋으니까 진짜 스마트폰으로 촬영해서 바로 문자 메시지에 첨부해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다시 말하지만 이게 그 신원 확인을 위해서 그 사진을 제출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 볼 때 이 제출한 사진하고 그 다음에 학교 포탈 사진 그리고 이 신분증 서로 비교해서 시험에 응시하는 학생이 동일인지 그러니까 그 학생이 맞는지 그거를 확인하기 위한 겁니다. 그러니까 증명사진이라든가 뭐 이런 거 보내지 마시고요.
최대한 자연스럽게, 그죠? 자연스러운 자세로 그 셀카를 찍어서 제출하는 게 좋아요. 다른 사람이 보는 것도 아니고요. 오직 그 신원 확인을 위해서, 그러니까 본인이 맞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쓰는 거니까 좀 자연스럽게 찍어서 제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좀 자연스러워야지 본인인지 아닌지 그걸 쉽게 확인할 수 있겠죠. 네, 이건 네, 이번 주 안으로 늦으면 다음 주까지 좀 제출하시면 됩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홈페이지에 가서 로그인하고 닉네임과 비밀번호 등록하는 겁니다. 그죠? 아까 절차대로 그래서 이렇게 등록을 한 다음에요. 예, 출석 인증 과제 제출해서요. 1주차 출석 인증 과제에 가셔서 그러니까 첫째 과제로 이제 간단한 그냥 인사말만 적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뭐 안녕하세요 라든가 뭐 반갑습니다 뭐 이렇게 일반적인 인사말을 적어도 되고요. 뭐 좀 특이하게 적어도 되는데요. 뭐 헬로우 뭐 아니면 하이 뭐 곤니찌와 뭐 이런 것도 상관은 없겠죠. 뭐 이제 인사말을 적어 주시면 됩니다. 어쨌든 20자 이내로만 적으면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이 5가지 유튜브 구독, 카카오톡, 셀카 보내기, 셀카 인증샷 보내기, 그 다음에 홈페이지에 등록하기, 인사 남기기, 이 5가지가 이번 주 출석 인증을 위한 그 미션입니다. 예, 뭐 이미 유튜브 구독이나 카카오톡 입장은 뭐 처리하신 분이 많겠죠. 자, 마지막으로 이 상담이 필요한 경우인데요.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예, 전화 주세요. 뭐 이메일보다는 이 전화나 또는 특히 이제 문자를 이용하는 게 좋은데요. 좀 얘기가 길어질 것 같으면 예, 문자로 시간을 정하고 그 통화하면 되고요. 뭐 상담은 언제든지 환영하는데 상담 내용은 네, 좀, 예, 우리 이제 수업에 관련된 내용이라든가 아니면 이 법률 문제로 좀 제안을 하려고 해요. 뭐 취업이라든가 뭐 진로, 뭐 연애, 또 인생 상담, 뭐 이런 건 제가 상담해 줄 수 있는 분야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처음에 강의 시작할 때는 이제 젊었을 때고 하니까 그래서 뭐 인생 상담을 해주기에 살아온 날들도 짧고 뭐 그렇게 남들에게 모범적인 삶을 산 것도 아니다 라고 해서 뭐 그런 상담들은 거절을 했는데요. 뭐 지금은 뭐 그때보다는 좀 오래 살기는 했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들어줄 수는 있는데 얘기하면 들어줄 수는 있는데 솔직히 해줄 말은 없어요. 그러니까 네, 그런 상담은요, 그 주위에 좀 명망도 있고 인품도 있고 좀 살아온 날도 되시고 하는 참 훌륭한 분들 많으시니까 그런 훌륭한 분들한테 예, 그분들 찾아뵙고요, 상담하시고 나한테는 그냥 이 우리 수업 내용이라든가 아니면 법률 문제라든가 뭐 이런 거에 대해서만 물어보는 걸로 하죠. 이런 문제는 뭐 언제든지 예, 상관없고요. 뭐 또 누구든지 또 환영합니다. 네, 이번 주는 여기까지라고 하면 좋겠는데요. 좀 아쉽죠. 글로벌 비교 노사 관계 그리고 노동시장 사례 연구 각 과목별로 이 수업 주제라든가 성적 평가 방법에 대해서 과목별로 다른 거예요. 뭐 이걸 안내하는 동영상이 하나씩 더 있습니다. 네, 그거 마저 한번 확인해 보시고 네, 수업을 끝내는 걸로 하죠. 네, 그렇게 이제 수업을 끝내겠습니다.